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네트라핌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중고로 구매했던 피규어가 있어서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네카에서 발매한 에일리언즈 2팩입니다. 이 제품은 7인치 액션 피규어로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피규어가 세트로 들어있는데 둘 다 에일리언 2편에서 등장했던 캐릭터이며 드웨인 힉스 상병 및 큰 데미지를 입은 제노모프 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패키지가 투명해서 구성 파츠들과 피규어도 잘 보이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규어를 꺼내기 위해서 박스를 잘라야 되는데요. 막상 개봉하려고 하니 아쉬운 느낌이 들었네요. 박스 뒤쪽도 볼 텐데요. 보시면 힉스 상병과 에일리언의 그림이 나와 있고 아래에 영어로 된 스토리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다른 제품들 라인도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이 제품들도 기회가 된다면 구매해 보겠습니다. 이제 박스 패키지를 뜯어서 피규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 봤는데요. 먼저 구성 파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에 장착할 수 있는 TNR 숄더 램프 파츠인데요. LED 기능은 없지만 램프의 렌즈도 표현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기계 장비의 주용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작은 전선까지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뾰족하게 나온 핀을 이용해 등에 장착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M41A 펄스 라이플 파츠인데요. 해병대원들이 사용하는 기본 무기이며 영화에서 본 것처럼 총의 조형이 리얼하게 잘 나왔네요. 보시면 방아쇠도 표현되어 있고요. 정교한 조형의 유탄 발사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어깨끈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서 몸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의 도색 및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표현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파츠였습니다. 동작 감지기 파츠도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M314 동작 감지기라고 하는데요. 향하는 방향으로 180도 전방 내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먼저 끈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총과 마찬가지로 몸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손으로도 들 수 있고요. 작은 기계 장치들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조형도 리얼하게 나왔고요. 보시면 센서에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어 있는 것도 표현되어 있네요.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나온 파츠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힉스 상병 전용 무기인 샷건인데요. 무기의 정식 명칭은 이사카 37입니다. 보시면 방아쇠도 잘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좋았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총구에 구멍도 살짝 뚫려 있고요. 장전바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샷건을 넣을 수 있는 전용 보관집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끈도 연질 재질이라 몸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정교하게 잘 나왔고 보관집 안쪽을 보시면 구멍이 있어서 샷건을 보관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고 덮개를 닫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규어 본체를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크기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힉스 상병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요. 크기를 측정해보니 18cm 정도 나오네요. 에일리언도 측정해보겠습니다. 머리가 터진 상태인데요. 가장 높은 부위에서 측정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해보니 24cm가 조금 넘는 사이즈로 나오네요. 두 피규어의 크기 차이도 볼 텐데요. 에일리언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측정해봤으니 다시 피규어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힉스 상병의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전투복을 입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헬멧에 위장 무늬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으며 옆에는 카메라도 부착되어 있는데 작지만 정교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끈도 표현되어 있는데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이어폰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헬멧 뒤쪽에 힉스라는 이름도 영어로 적혀 있고 아래에는 헬멧과 연결되어 있는 보호구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은 붙어있는 상태라 아쉽게도 탈착이 불가능했습니다. 얼굴도 볼 텐데요. 눈썹과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지만 확실히 옛날에 나온 피규어라 그런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코와 입의 조형도 잘 표현되어 있으며 입은 벌리고 있는 상태라 혀와 이빨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귀도 표현되어 있고요. 머리카락도 보이지만 헬멧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체도 보겠습니다. 헬멧과 마찬가지로 갑옷에 위장 무늬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스트랩을 보시면 각종 장비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갑옷 중간에는 글씨도 적혀 있고요. 스트랩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는 작은 사이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탈부착은 안되지만 단검이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갑옷을 고정시켜주는 버클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리 쪽 스트랩에도 장비가 부착되어 있네요. 반대편 역시 버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 뒤쪽도 보시는 것처럼 무늬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 숄더 램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어깨 보호대를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고 위아래에 작은 글씨도 적혀 있네요. 보호대는 연질 재질이라 팔을 움직일 때 방해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벨트에도 여러가지 장비들이 부착되어 있고요. 옆에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으며 뒤에도 주머니가 붙어 있습니다. 탈착은 안되지만 토치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꽤 정교한 조형으로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고관절 부위에도 방어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무늬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근육질의 팔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목에는 위치 추적 장치도 표현되어 있네요. 손등에는 힘줄도 표현되어 있고 손가락 주름과 손톱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손바닥에도 손금이 표현되어 있지만 확실히 옛날 피규어라 그런지 정교한 조형은 아니었습니다. 바지를 보시면 무늬가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주머니의 조형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고 있으며 벨트 끈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네요. 종아리에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으며 무늬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마찬가지로 벨트로 잠겨져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네요. 발은 전투화를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작지만 신발끈도 잘 표현되어 있고 그 외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네카 마크와 발매 연도가 찍혀 있고요. 아래에 스탠드 전용 구멍도 뚫려 있네요. 관절도 살펴볼 텐데요. 머리 관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는 관절이 없고요. 대신 허리 관절이 있습니다. 회전하듯 허리를 움직일 수 있으며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범위는 좁았습니다. 발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상단 관절을 이용해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목은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팔목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고관절을 이용해 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벌리기도 가능하고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배틀 데미지 워리어 에일리언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조형은 기존의 워리어 에일리언과 동일하지만 데미지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터져버린 머리의 조형이 리얼하게 잘 표현되었는데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초록색의 산승비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중턱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머리 내부의 조직들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 튕겨져 나간 얼굴도 표현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의 조형과 이빨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에일리언 특유의 머리 조형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피부의 질감도 보기 좋았습니다. 아래턱에도 이빨이 표현되어 있고요. 턱과 연결된 선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상체의 조형도 정교하게 잘 나왔는데요. 양쪽에 있는 거대한 어깨뼈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단단해 보이는 갈비뼈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옆에는 총에 맞은 상처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초록색 피가 뿜어져 나오는 조형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쪽을 보시면 5개의 촉수들도 정교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촉수 사이에 있는 척추뼈 라인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을 보시면 피부와 근육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팔목에는 낫 형태의 돌기도 표현되어 있네요. 손가락도 리얼한 조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 부분도 복잡한 구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피부의 조형과 주름들이 보기 좋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의 조형도 아름답게 잘 나왔고요.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피부의 주름과 근육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톱은 날카로운 조형으로 나왔고요. 발 뒤꿈치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발 아래쪽을 보시면 네카 마크는 찍혀 있지만 스탠드 전용 구멍은 없었습니다. 꼬리 역시 멋진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작은 돌기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꼬리 끝은 뾰족한 조형으로 나왔습니다. 에일리언의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는 허리 관절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범위는 좁았습니다. 팔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고요. 팔 벌리기도 가능하고 팔 상단에도 관절이 있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팔목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목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관절이 있어서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구형 버전이라 그런지 손가락 관절은 없었습니다. 다리 관절도 볼 텐데요.
고관절을 이용해 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이용해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무릎도 이중 관절로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은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좌우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발등에도 관절이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꼬리는 연질 재질로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된 힉스 상명과 배틀 데미지 워리어 에일리언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래전에 발매된 제품이지만 두 피규어 전부 멋진 조형으로 나와줘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힉스 상병의 전투복과 무장도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잘 표현되어 있었고요. 데미지를 입은 에일리언도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나온 피규어와 비교해보면 얼굴의 조형과 도색이 부족한 점이 잘 보였는데요. 그래도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피규어라 소장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피규어 리뷰 준비해보겠습니다.